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행정체제 개편안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편된 행정체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주 현실에 맞는 행정체제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덕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창덕 국장님, 이제까지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2006년도 그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행정시의 위상이라든지 또 민원 그 대응력 때문에 어쨌든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선 5기 도정에서 이제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장 직선과 의회 미구성안 이 부분이 이제 최적 대안으로 권고안을 만들어서 13년 7월 달에 도에 제출을 했고, 다시 도에서는 도의회에 이제 동의를 상정을 했는데 당시 의회에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우선 좀 행정시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달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어떤 민선 6기에서는 그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84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항을 추진한 한편에 한 266개 사무를 행정시로 지금 그 사무 이항을 해왔는데, 지난해 7월 그 특별자치도 출범 그 이제 10년 차를 맞이해서 도의회 등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11월 달에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 발의를 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 연구용역표를 확보하고, 다음에 또 그 행정체 개편위원회를 조례에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지금 그 개편위원회에서 하여튼 14회에 걸쳐서 읍면동을 찾아서 도민 설명을 개최한 바 있고,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민 선호도 조사 중간 보고에 도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금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안과 그리고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 제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세 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차례 이루어진 행정체제 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 제한이 47.1%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강경식 의원님. 예, 지금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도에서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민을 상대로 상당히 그 설명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에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상당히 법 개정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그러면 시장 직선제라도 해보자. 이런 그런 부분으로 선호도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여 년 동안 특별자치도 이제 4개 시군을 폐지해서 광역도로 가는 체제를 해보니까 이제 지나치게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서 어떤 제왕적 도지사라다. 그리고 뭐 행정시 책임 의식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기초부활은 어렵다면 시장 직선제라도 해서 어떤 도민의 참여와 이제 책임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직선제안이 좀 선호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사회자님께서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행정시장 직선제가 41%에서 42%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얘기해서 우리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본격 실시가 되고 단일 광역 체계에 하에서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체제 유지안이 25%에서 한 30% 정도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70% 정도의 도민들께서는 지금 이 현행 우리 제주도의 행정체계는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바꿔라. 이런 것이고요. 이걸 지금 시장직선제다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이렇게만 우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여론조사도 하고 도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2011년에 우리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도민설명회를 한 20여 차례 했었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의 논리인데 저는 좀 아쉬운 지점들은 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재정특례를 가져온 부분 아니면 인사특례를 가져온 부분 조직특례를 가져온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논의를 해줬으면 그래서 도민들께 소상히 좀 알려줬었으면 도민들께서 정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현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꾸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도 참 좋았던 방법이었을 것 같고 그럼 현실적으로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현행 단일 과경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겠는가 조금 더 도민 이해도가 좀 높지 않았나 저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남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설문 문항이라든가 설문 순위, 순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선호도 결과 조사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안만을 갖고 이제 물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론조사 기법상 아니면 뭐 설문조사의 기법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민선 5기에 어떤 좀 실패했던 아니면 실패라고 표현하기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어떤 반성의 학습의 예로 삼아서 지금 우리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을 했을 때 이를테면 도연 정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역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김상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도 두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은지는 도민들 스스로도 잘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건 저희들도 사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세 가지 그 안을 제시한 부분에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자, 답이 없기 때문에 오답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1번 안은 사실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하지 말고 그냥 가자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3번 안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아니거든요. 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안도 지금까지 변해왔던 도민의 자존심은 그러면 어디다 두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는 11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시장 직선제라는 그 예전부터 많이 조금 들어봤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지 절대 시장 직선제 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도민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난 1월에 저희 제주 MBC에서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선호도 조사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을 모두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견이 47%로 사실은 가장 높았었습니다. 조사 기간이나 조사 시기에 따라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선호도 조사 신뢰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들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이제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는 뭐냐면 1번 안이 정답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시장 직선제 안을 선택하긴 했는데 도민들이 시장 직선제 안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치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자치권이란 시의회를 부활하고 자치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한 6%가 더 상승한 거죠. 근데 6% 상승만 가지고 과연 도민들 전체가 시장 직선제 아니면 기초자치 약간의 부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약간의 어떤 뉘앙스는 받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제주도가 갈 방향이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53% 가까이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동의를 하면서요.
MBC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저는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께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한 12년 동안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 봤더니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재정 총량은 불어났을지언정 도민의 삶의 질은 썩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볼멘 소리의 저는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행정의 대응성이나 행정의 접근성이라든지 책임성이나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후퇴했다. 도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MBC에서 아마도 그런 것들까지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았겠던 부분들이 그랬으면 행정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내재되어 왔던 문제되어 왔던 부분들까지 함께 해서 정말 아마도 우리 도민들이 이게 최저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최저간을 도출한다는 게 완벽한 안을 도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저도 이제 김상우 대표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보다 자치권 부활을 좀 얘기해 봅시다 하는 것들이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나 저희 의회에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패널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내용들과 거의 좀 비슷하게 좀 나온 측면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선호도 조사 신뢰도 문제 우리 강영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어떤 문구 하나에 따라서도 상당히 지금 이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MBC 여론조사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을 모두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뭐 시장만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했고 이번 도 용역에서의 여론조사는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어떻든 도민들은 시민들은 시장도 시의원도 직접으로 선출하고 싶다. 참정권을 달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서 MBC에서는 이제 47%나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기초 부활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표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의 어떤 여론조사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든가 도에서도 상당 부분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제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많이 깔다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시장만이라도 뽑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초부활도 다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실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부활을 하겠느냐, 행정시장 직선하겠냐 이렇게 하면 또 저는 기초부활이 아주 높게 여론조사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런 보입니다. 것들 다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본다면 여론조사나 공론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이 인식 수준을 어느 정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우리 지금 국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도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행정계층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특례 규정으로 가져온 인사의 문제, 예를 들면 총액 인건비를 적용 배제 받지 않습니까? 정원 승인권도 저희들이 특례로 가져왔고, 또한 조직 특례, 우리가 직렬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우리 권한으로 다 가져왔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재정 분야 같은 경우도 세율 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선박특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특례 규정들도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연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부분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단점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이게 코드가 안 맞았다거나 아니면 이게 의견이 충돌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부활을 했을 때 단점은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단점으로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특별자치도라고 한 것은 국가의 미션입니다. 제주도를 동북아 중심의 어떤 특별한 자치의 시범도로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보자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특별자치도의 어떤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패널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씀이 행정체제 개편에서 어떤 안을 선호하는 것인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시장 직선제인지 기초단체 부활인지 현행체제 유지인지 한 분씩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강경식 넘어갑시다. 예,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네, 좋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원철 의원님.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입장이 아닌 지금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혁신이나 개혁이 오히려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치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도민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정체제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어떤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라 하는 것은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도민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 어떤 최고의 지향점은 아닐지언정 실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저는 고민하는 게 오히려 도민들께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상훈 대표는 어떤 안? 예, 정확히 주민자치발전 포럼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권 부활입니다. 법인격을 갖춘. 근데 법인격을 갖춘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부활하기에는 상당히 그 4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단안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읍면동 자치가 살아나야지만이 결국은 기초자치가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 직선 제한을 1차적으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중제안으로. 예, 그걸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수용하면서 결국 읍면동 지방자치 부활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출범할 때 그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군이 아닌 읍면동 기능 강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우리 고창덕 국장님은 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은 이제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문조사 관련해서 설문조사 관련해서 저희 그 이번에 조사는 어쨌든 그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좀 하나 틀린 게 우리 MBC 조사는 이제 유선 전화에 의해서만 했는데 이번에 그 조사는 유선 60% 무선 40%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까지 조사를 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설문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시민단체에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15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분들이 기존의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행정체 개편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도 이제 자기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이 우리 도의 그 참 도민 이제 이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 많이 좀 수렴하고 있다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그 행정체 개편위원회에서 어떤 6월 말까지 지금 권고안을 지금 작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떤 저희들 그 권고안이 나오면 저희 계획은 7월 달에 도의회에 동의 상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 개정이든 이러한 부분을 또 해가면서 지금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른 이제 제주에 시장 직선제든 자치단체 부활이든 도민의 이제 결정권을 주겠다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도 지금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개편위원회에 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논의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체제 개편안이 논의되어 온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변화된 행정체제 개편안에 의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 의견하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요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워서 기초위에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제주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강화되거나 물론 권한이나 사무들은 많이 이양이 됐지만 정말 지방 분권 시범으로서의 어떤 그런 많은 권한들을 이양시키거나 이제 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하지 않았다,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내기도 어렵고 또 법률 개정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사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여러 위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안 되지만 시장 직선제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도달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 직선제라든가 읍면동 기구 설치 운영 기준 등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겠다. 또 재정권도 다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분권이라든가 균형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자기가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변화된 시점에 있는데 과거 민선 5기에 우리가 이제 시장 직선제를 도의에 올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동의안을 부결시킨 안이 바로 시장 직선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도출되는 게 시장 직선제로만 매몰되는 그런 부분으로 왔는데 이거는 시대적 조례에 맞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자치분권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유럽의 더 선진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해서 이게 100년 대계로 가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도민도 만족하고 정부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 많이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일본에도 했고 우리보다 훨 앞선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도시들 아니면 여러 나라들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과연 그렇게 한 이유들은 제주에 맞는 분권 모델이 뭐냐. 즉 얘기해서 이미 우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한 자치를 자치법권과 자치재정권까지 확보한 포괄보조금까지 확보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도민 스스로가 결정해라. 이 취지는 제주 도민들이 어떤 게 과연 최적이 아니냐. 그러면 선진 지방의회를 갖고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멀리는 수백 년, 수십 년 걸려서 이게 계속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어떤 제주도에 맞는 최저간이 과연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치 역량이 성숙되어지면 스스로 우리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약 한 70%가량이 현 행정체제는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보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혼란을 줄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부터 찾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하다 계속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관리양법을 제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도의원 정수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자치
뭐 조직권 내지 어떤 자치 재정권 같은 전부 다 가지고 국비와 지방 비리를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55대 45%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렇게 가기까지에는 상당히 지난한 세월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가장 최적 시기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적용 모델이 가능한 방법부터 우선 시행하자.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도민들께서 좀 더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참여를 해봤더니 이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참여 의식도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박원철 의원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뭐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먼저 하고 차후에 좀 더 논의하면서 뭐 기초부라든가 다른 선진제도로 가자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행정시장 직선제는 자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만 직선으로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그런 과도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도민들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고 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면 내년 개헌이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 특정 어떤 모델, 이를테면 강객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합시다. 그러면 그 구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논의도 시작하고 내년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행정시장 직선제만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도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눠볼 것이냐. 이건 논의들을 지금 우리 행계위가 하질 않는데 저는 다소 불만이 있다는 예, 것이고. 좀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우리 논의를 행정체제 개편 가운데 계층 구조에 관한 것에 좀 집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는 논의에까지 끌어들이지 말고요.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뭐 계층이 달라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질문을 주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원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행정 지금 구조 개편 자체가 시장 직선제에 모아졌다는 건 맨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거의 최선의 답이 아니고 거의 차악의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를 줬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단지 이제 행정구조개편위원회 자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그 포괄적인 그 부분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도나 지금 개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직선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수용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유도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행정제 개편위원회에서 어쨌든 이제 지난 이제 그때 논의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지방 행정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그런 분야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강의 말씀하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재 이제 그 행정체 개편위원회에서 뭐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지켜보기에는 뭐 처음부터 어떤 특장을 가진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위원들이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하면서 이제 3개 대안으로 좀 이제 한정을 시켰고 그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그런 쪽에 오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권고안을 좀 아직 이제 작성 안 됐고 현재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 토론회 다음에 최종 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도의회 이제 동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또 그 행정시 개편위원회하고도 현재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또 같이 또 이 좀 협의를 하도록 논의를 하도록 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렇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상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두 의원님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행정구조 개편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시기적으로 무조건 땡기고자 해서 땡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개원에 맞춰서 이거 최선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가보자 하는 이것도 사실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우금민 도정에서부터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설파해서 예전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기 시작하니까 도민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또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어떤 총체적인 부분을 발표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도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정시장 직선제 안에 맞서서 한편에서는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아예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하는 의견도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식 의원님이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특별자치를 해보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졌고 어떤 자치 기능, 풋뿌리 자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라든가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뭐 전문가 한 70%가 넘는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민선 오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안이 도출돼 가고 있는데 사실 원래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를 이제 특별자치도로 만든 거는 이제 국방이나 외교, 사법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폭적으로 시범 자치를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일부 행정학자 출신의 어떤 관료들이 어떤 4개 시군을 폐지하는 이런 부분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이런 그 10년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초 자치단체가 더 강화되고 권한이 더 이양돼야 됩니다. 지금 어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정부 권한을 광역, 기초 이 부분으로 계속 이양을 하고 있고 재정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그 기초나 이제 지방정부에 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만 보더라도 25% 정도만 이제 지방이고 나머지 75%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 대통령도 중간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바로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 분산된 권력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이런 것을 해야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이걸 박원석 이건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당의 후보였으니까요. 저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약 회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국장님하고도 의논했던 부분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비율 8대2 수준을 6대4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사무를 이양하고 포괄보조금이나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방의 어떤 그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헌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법 아니면 지방재정법, 국가균형발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다 바꿔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시범 실시 지역까지도 생각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설사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이런 권한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 단일 광역 체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 지방도시들은 한꺼번에 완샷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꾸준히 그 역량이 쌓여서 최적의 모델을 지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핵심은 좀 전에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확립시켜주는 그 어떤 중앙정부의 정치권의 인식이 전환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정작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오히려 역량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어떤 게 최적의 모델을 찾아갈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적용 모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김상원 대표님 말씀처럼 차악이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아닌 것입니다. 아니어서 그러면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될 수 있는 안을 먼저 찾아가고 그 후에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꼭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성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상원 대표님? 예, 저도 아까 시기적으로 뭔가를 단언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중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환경과 같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백그라운드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설계하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많은 안을 도출해서 많은 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들을 많이 찾아놔야 되는데 지금 최적의 요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 중에서라도 그냥 어떻게 뭐 좀 찾아진 게 있으면 그거라도 제출을 해보자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조직권까지 주고 분권형으로 완전히 가겠다는 얘기는 전국에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를 수 있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시기를 갖다 정해놓지 말고 진짜 도민 모두에게 이런 언론들도 많은 걸 오픈을 해서 도민 모두에게 제주도가 진짜 왜냐하면 자 시군구까지 다 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는 우리가 이미 했었고 자 지금같이 광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단일 체계로 하는 그 안도 했었고 자 많은 걸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년도 이전에는 읍면 동장도 다 직선제로 해가지고 읍면동 다 굴렸었고 마을러장, 마을 공동목장 다 관리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안을 다 풀어서 우리가 진짜 지방자치라는 부분은 새롭게 어떻게 디자인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는 제대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맞춰서 뭘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 그건 강경식 의원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지금 뭘 이제 제출을 해보자 이런 안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창덕 국장님께서는 이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제 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을 이제 작성하도록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 본고안이 마무리되는 6월 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첨언드리면 박원순 의원님한테 좀 첨언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우금민도정에서 시장 직선제안이 있었지만 도의회에서 네, 그런 이제 보류된 안이거든요. 사실 그때는 보류됐던 안이 지금은 오해를 좀 풀으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강경식 의원께서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반려시킨 거죠. 예, 보류나 반려를 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대 조건을 붙인 것은 지금 이 현재 안을 이 시장 직선제 어느 한 안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논의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반려를 시킨 거예요.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반려됐던 안이 자 이번 시장 세 가지 안 중에 시장 직선제 안이 선택이 돼서 그렇죠. 행계위에서 시장 직선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검토된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려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의원 한 사람이지 사실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반려라든가 이런 건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입니다. 부동이.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한 건데 저희들이 부동의하면서 이제 원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박원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먼저 하면서 더 해보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김상원 대표님 이야기처럼 최적의 안을 새로운 최적의 안을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장담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도민 모두가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안을 최적의 안을 최대한 지금 늘려진 조건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잠깐만 저 말을 한 다음에 요거만 전제를 깔고 합시다. 최적의 안
동의할 수 있는 안.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론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게 방법일 텐데 100%는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100% 나올 리가 만무하면 그건 저는 김상원 대표님의 말씀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왜 읍면농장 직선제를 빼십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도민들께서 다수의 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맞지 어느 게 최적이 아니다라고 그것은 저는 묻는 방법에서 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아니라고 볼 수밖에 네, 없다고 좋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의 용역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에 이런 논의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능한 것들을 참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그런 안으로 이제 제시도 되고 설명도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노무현 정부가 정말 가고자 했던 어떤 자치분권의 시범도 이런 부분에 아니 말을 자꾸 막지 마시고 저 말 들은 다음에 좀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저를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자꾸 말을 자르실 자, 거예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잠깐 저 하겠습니다. 말을 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벌써 이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선호도 조사 그리고 또 3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대안에서 어떤 것이 나은가도 비교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에 대한 비판 또는 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토론회장에서는.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 우리 박원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적이다는 의견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집권과 분권으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가까이 흘러왔고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놓치면 4년이 더 흘러갑니다. 도민들은 이 불편한 체제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최적의 안이 도출된다. 어떤 게 최적이 아니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불편한 체제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아니면 우리 행정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고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좀 전에 강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치 환경이 바뀌었으니 거기 중앙정부에 지금 저는 어떤 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는 제주도의 안을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보자.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번 6월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여기서 나왔던 우리 지금 강경식 의원님이나 우리 김상원 대표님이나 아니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재점검해서라도 충분히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를 줘보자. 그런 게 저희 입장이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이제 점차 해가자 그렇죠. 하는 예. 얘기죠. 예, 좋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가지 개편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누가 결정하며 어디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부터 말씀해 주시죠. 내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금 3개 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2개 안인데 2개 안에 대해서 이걸 마치 결정된 양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도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세요. 아직 최종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것이고요. 지금 연구 중이고요. 지금 최저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몰아가시면요 도민들 혼란스러워요. 지금 연구 중이고 아마 이번 6월에 다시 지금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들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어떤 심도 있게 그 개편위원회
뭐 위원이기도 하시니까 가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들을 좀 해주십사.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고창덕 국장님, 지금 어차피 행정체제 개편안 3개 안은 나와 있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2개 아닙니까? 3개 아닙니까? 일단 위원회에서는 지금 뭐 3개 안으로 네, 해가지고 3개 안이 나와 지금 있으니까 하고 있고. 이 3개 안 가운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지 누가 결정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 자체에서 이제 권고안을 이제 내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 이제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좀 가장 혈성 있는 걸 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최종 그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이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제기했던 부분 또 오늘 나왔던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단 권고안이 들어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도의회에 이제 동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동의 절차. 예, 예. 그 과정에서 또 도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앞으로 밟아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할 때 아까 뭐 답이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시는데 이제 현재 3가지 대안 이외에 전면 재검토한다고 할 때 어떤 안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범위가 어느 정도는 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장 쉽게 그래도 갈 수 있는 안이 시장 직선제로 가는 안이 가장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도민들에게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제 기초 강력 이제 연방 정부 이런 게 대부분이 지금 제도화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법 개정하는데 무리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도 문제는 없지만 다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정수도 이제 줄어들고 기초의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또 읍면을 더 강화하는 더 다른 지역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또 도의원 정수 같은 경우도 정당 명부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뭐 이원 직정부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제주특별법 8조에는 보면 이제 제주 행정체제는 타 시도와 달리 할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제주 행정체제를 결정하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위에서 도민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천천히 논의하면서 다양한 어떤 선진 사례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논의 또 하잖아요. 짧게. 아니 저는 빠르면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했던 책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토론이 과열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제도 역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이제 작업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왜 중요한지 우리 박원철 이번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유력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을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도 관심 있는 부분 아주 세세하게 보셨을 건데 거의 유력 후보군을 5분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지금 현 대통령님이시죠.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바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인 문제이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이 특별 제주도를 어떻게 분권형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9년 동안 권위정부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훼손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형평성 논리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환급 문제라든지 교보세 감액 문제라든지 정말 그 제주특별자치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했지?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시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특히나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치를 부여해서 동북아의 어떤 분권형 시범도시로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 자체가 오히려 훼손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제주도 와서도 언급을 하셨고 지금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이런 권한들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임을 아예 헌법에 명시해야 되겠다. 헌법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오늘 제주도정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총의를 모고 저희 의회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헌법적 지위를 확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헌법에 제주도의 지위를 지정해서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치를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적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방분권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어떻습니까? 고창덕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헌법적 지위 확보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정부의 그 형평성 논리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형평 논리에 막혀가지고 뭐 이제 상당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면은 하여튼 우리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강력한 그 동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특별자치도 동력이 강화돼서 조세나 세정 이런 핵심 권한 이양이 가능해서 하여튼 특별자치도 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원 대표님. 예, 그 사실 읍면동 자치라든가 기초자치 부활이라는 의미나 제주도 자체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근린자치, 바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 자체는 아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통과시켜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이 통과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나머지는 도민들의 논의와 총의를 모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력 저만 자꾸 그 헌법적 지위를 이제 부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어떻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이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번 헌법 개정이 이제 아주 간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그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이제 세종시가 되겠는데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명분을 또 잘 넣어야 됩니다. 이제 헌법적 지위를 만들려면 뭐 타 자치단체하고 어떤 특별한 권한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시범적인 자치도를 하고 이거를 다른 시도로 확산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아주 선진적인 그 모델들을 함께 만들어내야만이 설득력 있게 헌법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상훈 대표께서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방분권에 영향을 주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던 어떤 우리 저희들의 지위 자체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곧 책임과 권한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기초자치기구가 생기는 거죠. 기초자치기구라는 건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읍면동에 있는 지금까지는 그냥 행정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일을 해야 되는 조직에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소통을 하게 되고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길이 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박원철 의원님 내년 그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 이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당시에 요구를 분명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공약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헌법적 지위는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나 그랬을 때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구에 삽입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적, 재정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해서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조항은 좀 반드시 좀 제주도민들께서 다 같이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도 개선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 조례 재정권이 입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고 자치재정권이라고 봐지고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헌법 개정 난 이후에 하자.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러면 다시 4년이 흘러간다. 저는 이게 이 4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적용 모델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 소견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 가능성, 강경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시범도로 운영하려는 그 정부의 어떤 취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자치분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정권이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그런 시도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또 세종시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연대를 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덕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하여튼 내년 개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아마 다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제주하고 세종시를 좀 투트랙을 갈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벌써 세종시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지금 저희들 시도자 협의회가도 긴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원 대표님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완벽한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질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권고안으로 주어진 것 이상으로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어서 가는 부분도, 왜냐하면 꼭 정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치조직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좀 도의회에서도 도에서 또 의논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한 분씩 김상훈 대표부터 1분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많은 좋은 말씀만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근린자치의 기본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주민이 곧 기초자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이든 시내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도의 일이라든가 주의 일에 별로 참여나 소통이 안 되고 거의 이제 분리되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도 성산포가 틀리고 대정이 틀리고 제주가 틀리듯이 가장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문화가 살아있고 근간이 살아있으려 그러면 결국 읍면동 자치만이 우리의 살아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군이 부활하기 전에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읍면동장 직선제가 직접 있었고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마을 목장이라든가 마을 어장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 개성이라든가 발전 이런 부분이 이미 동에서 다 이루어져 있던 부분들이 그동안 효율적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통합해서 광역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역을 책임지는 제왕덕 도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도지사로만 쏠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폐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일처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이번에 추첨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뽑기 시작했듯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숙련도를 높이고 해서 지방자치 근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고창덕 국장님 보충해 주실 말씀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도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정에서는 하여튼 우리 대다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편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그런 정부의 흐름에 맞게 지금 과거의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그 머물러 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박원철 의원님. 예. 마치 그 어떤 모형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호랑이다 고양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주가 재정 총량이 불어났습니다. 예, 불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됐다. 그리고 행정 신뢰도도 오히려 하락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최적의 방안, 최적의 모델이 나올 것이냐도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정말 도민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체제를 선택하든 간에 거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된 행정체제의 운용이 문제입니다. 우선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된 행정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